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에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참 네. 이게 애매한 주제인데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 좀 하다가 그래도 네. 이게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좀 몇 번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네. 다뤄주는 게 그리고 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 바람 피우다가 그 자살하는 경우 요게 네. 있어요. 네. 바람을 피우다가 자살하더라고. 바람을 피우다. 이게 참.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들켜가지고 네. 들켜서 네.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들켜서 근데 자살하죠. 네. 지난 13년 동안 한 7건 정도 제가 보니까 있었던 저는 것 딱 같아요. 한 건 봤어요. 한 건 맞죠? 네. 네, 알아요, 제가. 누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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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7건에 그거 들어갑니다. 한 건 들어갑니다. 네, 한 건 들어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니야 이게 7건이 다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4건. 있어요? 아니 아내분 거는 아니고 아내분 거는 저랑 상담하신 분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랑 상담하신 분은 에너지를 제가 불러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을 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희망을 잃을 때 죽는 거거든. 그쵸. 이게 희망이 꺾여버리면 그때 자살하는 건데 저는 제가 자화자찬이라 저를 만나면 정확하게 제가 이 길을 네. 제시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라. 그렇죠. 희망이 있다. 그럼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했을 때 요거를 하면 이렇게 해결된다는 게 어떤 그림이 보이면 네. 내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어도 희망을 갖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또 반응이 조금씩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죠. 희망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희망 전도사. 그 때문에 저는 저로 인해 가지고 네. 아내분이 저랑 상담해 가지고 이렇게 뭐 자살하시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단한 건 단언컨대. 네. 자, 상간녀가 또 3건 되더라고. 상간녀가 또 죽는 맞아요. 거예요. 상간녀. 맞아요. 저 상간녀도 딱 한 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상간 상간남도 한 건 있었어. 얼마 전에. 최근에. 최근에. 저기 아래쪽 그 경상도 쪽 지역에 한 명 있었어요. 상간남. 근데 진짜로 저랑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는 중에 계셨는데 상간남 소송 걸고 상간남 집에 쳐들어갔더니 유부남인데 도망갔더라고. 도망가고서 문자가 왔어. 네. 당신 실수한 거라고. 네. 실수한 건데 남편한테 문자 오고. 나는 네. 그 상간남이 남편한테 우리 집을 왜 찾아오고 소송도 걸었고 내가 이거 사람 잘못 건드렸다. 저기는 나는 어차피 인생 포기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 어차피 살 생각도 없고 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문자 보낸 거를 저한테 캡처해서 보냈어요. 저 그분 알아요? 상담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선 네.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래 답하라 그랬지. 야 네. 마음대로 해. 그거 어떻게 그러면 아니, 그리고 누가 죽어? 그런다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네. 야 마음대로 해. 그렇게 보내라 그랬지. 그때 진짜 얼마 있다가 그러더니 또 몇 번 또 다 오고 뭐 또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다가 진짜 이거 죽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어깨가 좀 책임감 느끼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정신병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그런다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정상적인 사람. 뭐 아무 언급도 없이.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근데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언급을 안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여기 있는 케이스들이 거의 다 그랬지. 근데 그 사람은 언급을 했어. 그래서 나는 언급하는 사람 보통 안 죽거든.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했어요. 직접적으로 했어요. 직접 장문에 문자 보냈고 그걸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줬다니까. 저 그거 보고 이거 뭐야? 그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요. 저도 딱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로 그 정말 자기가 그 자살을 그 시도를 할 사람,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경고나 뭐 협박 같은 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언급해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죠. 진짜로 죽을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보내가지고 상황을 좀 내 쪽으로 만들려고 그렇죠. 약간 협박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나 그렇죠.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 그건 진짜 되게 의외네요. 협박인 경우가 많지 대부분이. 네, 대부분. 아니면 뭐 협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막상 실행에 착수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점이 있어요. 네. 바람 피운 남편이 한 4건, 네. 상간녀 한 3건, 또 상간남 1건. 근데 바람 피운 아내는 없어. 없네요. 여자들은 안 죽습니다. 웃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안 죽어. 찔기더라고. 특히 바람 피운 아내가 자살은커녕 자해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바람 피운 남편이 자해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홧김에. 그래, 이씨. 예? 그래,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잖아. 네. 그러면서 괜히 막 머리 빠고 뭐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하고 맞아요. 무슨 저 차 끌고 나가서 뭐 잘 살아라 막 유언 같은 거 남기고 절대 안 죽거든, 네. 대부분이. 근데 바람 피운 아내의 경우는 그런 거조차도 없어. 냉정합니다. 무서워. 그렇네요. 진짜 떠오르는 케이스. 여자들도 없는. 그리고 그래서 여자가 바람나면 옛날에 여자가 바람난 거를 비유하는 그런 옛날 속담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무섭거든. 네. 여자가 바람나면 애를 뭐 우물에 빠뜨리고 간다. 여자가 그런 바람나면 속담 애가 붙잡는 애 그 옷고름 붙잡는 애 옷고름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 간다. 뭐 여자가 바람나면 뭐 이미 뭐 그거는 뭐 틀린 거다 이런 표현하는 그런 속담들이 많은 게 선조들은 다 알고 어렵습니다. 계셨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남편분 상담하는 게 좀 더 어렵긴 해요. 왜냐면 아내가 이혼불산형이 많고 좀 독하기 때문에 대부분. 맞아요. 네, 그죠, 독하지. 아내분들은 바람 나면은 저도 많이 본 게 그냥 바로 아이들도 두고 그렇죠. 집을 나와버리는 거예요. 상간나면 계속 살고 절대 꿈쩍도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자살하는 그 심리가 뭐죠? 바람을 일단 일단 심리 남편의 심리. 자살하는 사람을 남편의 뭐 심리. 제가 자살을 안 해봐가지고 제 시도조차 전 명이 길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늘고 길게 가자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90 이상까지 갈 겁니다. 네. 저희 지금 외할머니 지금 101살이신데 아직 생존해 계시면 건강하게. 네. 저는 길게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나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정신병이다. 이건 원래 병이 있는 거다. 그렇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병이 있는데 그게 그냥 살짝 작용한 것 뿐이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상간남 소송 걸렸다고 또 상간녀 소송 걸렸다고 자살하는 상간남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남편이 좀 상간녀 좀 공격했다고 내가 뭐 남편이랑 이혼한 것도 아니야. 남편을 뭐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괜히 막 난리 부르스치다가 자살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아내에 대한 죄책감일까요? 죄책감? 죄책감이 있으면 더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죄책감이 아니지 사실은. 근데 죄책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겠습니까? 이미 바람을 피는다는 거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전두엽이 망가지고 이게 완전히 편도체가 손상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데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 정신병이 원래 있는 거다. 기본적인 우울증, 깊은 우울증이 있다든지 정신병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내분이나 남편의 역할은 그냥 그거를 살짝 더 건드려준 것 뿐이지. 너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너무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지. 이 여자랑 한창 이제 남편 기준으로 바람 피운 남편 기준으로 이 여자랑 한창 신나가지고 만나는 거야. 굉장히 깊은 거예요, 상간녀랑. 근데 헤어지게 생긴 거야. 너무 큰 고통인 거거든. 제가 얘기했잖아. 고양돼 있다 그랬잖아요. 중독이 되면. 중독이 돼서 고양된 사람은 현실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그 행위를 할 때만 좋지 거기서 그걸 하지 않고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 큰 고통을 느낀다고.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 돌아오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돌아오면 지옥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는 누가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내가 부족하거나 아내분이 부족하거나 못나서 뭐 가정이 개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고양돼서 중독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니까 못 돌아가겠는 거야. 그래서 중독자들이 보통 자살을 많이 해요. 중독자들이 자살을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자살률이 제일 가장 높은 게 그런 어떤 중독자들 사이에서가 가장 많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이 강원랜드 가면은 굉장히 많이 죽는다고 그러잖아. 거기에 이제 이런 데 여관이지. 여관에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자살을 하니까 거기 강원랜드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서는 묵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많이 죽어나간다고. 왜냐면 돈을 잃어가지고 내 처지를 비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도박을 못하게 생기니까 너무 큰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죠. 이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앵벌이 비슷한 거 하다가 너무 인생도 재미없고 너무 이게 재밌는 거 쾌락을 느끼다가 돌아오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은 거지. 사실 뭐 처지를 비관해서 죽는다? 전 말이 안 된다고. 거기서 얼른 털고 다시 자기 살던 곳으로 와서 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런 내가 생각 못 그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거든.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그럼. 거고 상간남도 예. 그 남편도 그렇죠. 내가 이제 가정을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 그렇죠. 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내분이 물론 아내분한테 예. 어떤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분이 조금 더 조기에 그렇죠. 좀 확 남편분을 예. 좀 강하게 이끌면서 너는 예. 이렇게 하고 상황을 좀 정리해줬으면 예. 그런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 약간 이제 미묘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상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자살한 거야. 네네네. 이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네. 상간녀 소송 끝까지 가라 그러죠. 상간녀 네. 소송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죠. 네, 상간녀와 끝까지 가죠. 아내와의 문제니까 네. 남편이 자살했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오히려 위자료가 더 올라갈 더 수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가정이 단절되는 가장 큰 고통이 그렇죠.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보다도 사실은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그렇죠. 것이 아내분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아내분과 가족에게 그렇죠, 그렇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위자료 그때도 이제 3천만 원이 나왔었던 거 같아요. 네. 3천 원을 청구했고 3천만 원이 나왔었던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음. 상간녀 소송을 걸었더니 상간녀가 자살한 경우. 네.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사건이 어떻게 되나? 그건 가족한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대리인이 있으면 네. 대리인이 그 그러니까 상간녀가 대리인 선임하고 있으면 가족한테 당연히 승계가 돼서 그냥 소송은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족한테 네. 계속 걸 수 있는 거네. 거는 거 아니고 그냥 쭉 가는 쭉 거예요. 가는 네, 거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대리인이 있으면. 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면은 저 그 한 사건 상간녀가 자살한 사건은 그냥 아내분이 취하를 해줬어요. 좀 그렇게 그렇죠. 됐으니까. 그렇지. 네. 맞아. 죽음에까지. 더 이상, 네. 어쨌든 상간녀가 굉장히 잘못해서 한 일이지만 뭐 어쨌든 죽었으니까 네. 또 아내분 입장에 좀 굉장히 찜찜하고. 찜찜하죠. 네, 사실 굉장히 죽은 사람도 불쌍하긴 하지만 전 아내분도 되게 좀 불쌍해요. 그렇지. 네, 내가 뭔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대상이 되는데 사라진 거죠. 그 사람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게 이제 네. 그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원래 원제가 벌레 이야기거든요.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저는 그 소설로 먼저 읽었는데 그 전도연이 나왔죠. 전도연이랑 송강호 네, 나왔는데 네, 자기 네. 아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죽인 맞아요. 그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 네.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네.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네.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종교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좀씩 치유가 되기 시작해. 처음에 네. 막 저항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 그 사람 면회를 가자. 내가 용서하러 가자. 갔더니 그래서 얼마나 저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저러고 진짜 죄인이 돼가지고 저기 피폐해져 있으니까 내가 가서 내가 용서하리라 해서 맞아. 갔더니 네. 너무나 뽀샤시하고 맑은 얼굴, 해맑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성경책 끼고 면회장에 나타난 거야. 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제 자신을 다 용서했고 주님께서 저 다 용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아내분은 그동안에 꿈꿨던 게 한 방에 무너지면서 네. 다시 지옥처럼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네. 절규하고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누가 얘를 용서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막 신에 대한 분노와 분노, 원망이 그렇죠. 생기면서 막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돌아버리는 네. 거지. 맞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소설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이거 단편 소설로 읽은 건데 영화로 안 보셨어요? 소설로 봐야지. 아이, 깊이가 없으죠. 소설로 보세요. 벌레 이야기. 벌레 이야기. 진짜. 아니 전도연이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지. 잘해가지고 아니야, 소설로 보면 더 그 좋아. 그래요? 네. 소설 전도연 물론 잘하지. 막 네. 뒤집고 하고 막 네. 하고. 너무 잘하지 전도연은. 하지만 소설로 보라니까. 여기 책꽂이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따가 빌려가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80년대 말에 나오면서 되게 빛발했는데 네. 한번 보시라고. 네. 제가 예전에 얘기가 샜는데. 네. 아무튼 그런 그래서 내가 아내분이 지금 응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간녀가 뭐 물론 그게 스스로. 뭐 벌을 받은 거겠지만 스스로 후회하지 않아요. 죄사함을 네. 받은 거지.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절대 아내분이나 남편이 그런 경우에 절대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 이건 두 가지 이유다. 네. 기본적으로 정신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돌아오기까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일이지. 네. 그리고 아내분이나 남편이 한 일은 그냥 이미 다 적이 된 거에 어떻게 하나 살짝 뭐 하나 툭 건드린 것뿐이다. 네. 너무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다. 네. 네, 그 말을 좀 네. 끝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한마디.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네.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간녀든 남편이든 그럼요. 아내분이든. 그러니까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그렇죠. 다들 안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네요. 이건 뭐 네. 바람 피운 남편이든 아내든 뭐 상간녀든 간에 네. 죽지 말자. 해결할 저처럼 수 있다. 가늘고 길게 가자는 이 90살. 그리고 뭐 잘못한 거면 반성하고 또 새 출발하면 그렇죠. 되는 거지. 뭘 왜 네. 죽냐고. 또
좋은 사람도 나타나요. 왜 맞아요. 불륜을 저지르냐고. 또 좋은 사람 나타나니까 좀 있어 보자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시고 우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너무 자주 해서 식상하네.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